영국의 MFP라는 자주포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팀 썬더라는 명칭으로 해서 팀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이제 K9A2 자주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은 박광수 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디펜스 국내 사업본부의 K9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광수 부장입니다. K9 자주포 군부대에서 대대장까지도 했고 시험평가 전문인이고 자주포 분야의 완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실은 자주포라든지 이런 궤도형 이렇게 기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자주포도 있고 전차도 있는데 그 차이점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자주포하고 전차는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차라 그래요. 그 전차라고 할 때는 상당히 속이 상해. 전차는 적을 보면서 바로 직접 사격을 해가지고 적을 파괴하는데 결국 사거리가 2k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포는 간접, 직접도 되고 저 멀리 이 포는 40km 날아가는데 40km요. 40km 또는 뭐 100km까지 날릴 수 있는 화력을 지닌 것이 자주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포와 전차의 개념은 직접 사격하느냐, 간접으로 멀리 사격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저 그러면은 자주포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이 포열이라고 하나요? 여기 이제 포열이라 그러고 포일이요. 포열, 포열. 네. 예. 포신이라고도 하고 포열이라고 하고. 되게 길잖아요. 이게 그 40km나 이렇게 날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전차는 이 앞에 포신이 보면 한 2, 3m밖에 안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한 8m 정도 되는데 결국 포신이 길면 그만큼 장거리로 날릴 수 있다. 전차하고 자주포하고의 포신의 길이를 사거리하고 비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멀리 날리려면 반동도 좀 심해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 뭐 이렇게 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있나요? 결국 많이 날리면 날릴수록 압력도 세지고 충격도 세기 때문에 그걸 받쳐주는 것이 바로 이 밑에 현수 장치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현수 장치. 현수 장치. 그러니까 충격을 완화하면서 안정화시키는 그런 장치인데 우리 K9은 1990년대에 만들었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 디펜스가 우수한 장비를 만들어서 사막이든 설상지역이든 산림지역이든 야지든 어디에도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좋은 현수 장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 그러면은 일단 K9이 우수한 건 알겠고 하지만 또 K9A1이 있고 A2가 있고 앞으로 A3가 개발되기도 하는데 A1과 A2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과학기술도 발달되고 인명도 중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트렌드에 맞게끔 K9A2도 개발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K9A1은 탄을 장전하는 데 있어서 탄은 반자동이고 그다음에 장약은 수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탄약 장전 시스템을 완전 자동화함으로 해서 사람의 손이 하나도 안 가도록 만들었다. 기존에 5명은 조종수를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코맨더 포함해서 5명인데 여기는 드라이버, 조종수와 그다음에 운용자, 커맨더 3명이면 된다. 인원을 감소시켰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탄약 장전 시스템을 자동화하다 보니까 최대 발사 속도가 기존에는 6발인데 지금은 9발, 또 향후 한 10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다. 9발이라고 한 게 몇 분의 9발? 1분에 9발입니다. 1분에 9발까지요? 그럼 되게 많아지는 거네요. 화력을 단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K9A1보다는 K9A2가 되면 거의 30% 내지 40% 화력이 향상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쵸. 많이 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자동화 발사 시스템이라는 게 다른 자주포에는 없는 건가요? 세계적으로 가장 무기체계 우수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아직까지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독일도 개발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탄장전 시스템의 자동화는 우리가 제1번이다. 탄장전은 우리가 1번이다. 조금 더 이제 탄장전 시스템을 이야기하면 탄약이라고 있어요. 탄약은 포탄과 장약과 신관과 내관 이런 것이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포 마운트 약실에다가 탄을 집어넣어야 불을 지르면 날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집어넣을 때까지의 장전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포탄을 집어넣고 장약은 사람이 손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내관도 사람이 당겨야만이 터지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말로 해서는 잘 안 되는데 직접 보면 좋겠지만 이거는 아주 특화된 기술이라 좀 보여주기 좀 아깝네요. 못 보여드릴 상황이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런 맥락에서 포탄이 포탑 뒷부분에 위치하는 게 사실 이제 탄약이 요 차체 밑에 있느냐 위에 또 포탑에 있느냐
요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5년 동안 개발하면서 탄을 밑에 넣어 보니까 포탑이 360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또 고각도 많이 못 세워. 그런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탄약을 전부 다 포탑 위로 올림으로 해서 자주포가 360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포탑에 있으면서 가장 짧은 거리에서 장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포탑 위에 올립니다. 저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그 자동화 발사 시스템이라는 게 장착이 되면 혹시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차체에 가해지는 무게라든지 이런 게 좀 심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의 K9A1은 47톤이지만 자동화 시스템 장비들이 들어가니까 48.5톤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48.5톤까지 중량이 올라가더라도 밑에 있는 hen수 장치라든가 각종 파워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더라. 기동력도 충분해, 사격 충격력도 받아낼 수 있어. 이게 다 충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K9이 좋은 장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영국에도 팔라고 갖고 나와. 그럼요. 예. 결국에는 그 영국의 자주포 교체 사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강점이 있다. 이런 걸 조금 얘기해 줄 수 없나 싶어서요. 이거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이거 주변에서 봐서 알겠지만 대부분의 자주포들은 휠 차량이에요. 유일하게 우리는 궤도 차량이라는 겁니다. 궤도 차량과 휠 차량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동력이거든요. 물론 한국적인 지형에 특화되게끔 만들었지만 북유럽이나 중동이나 입증했듯이 특히 이제 유럽에는 구릉지대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진흙방에 되면 휠 차량은 나오지 못해요. 궤도만이 기동력을 구비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에 대비해서는 가장 큰 장점은 기동력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 결국 이제 우리 인원을 보호해야 되는데 휠 차량에는 유리 창문이 있어요. 윈도우가 있다 보니까 그쪽이 좀 취약하거든요. 우리는 완전 장갑이 돼 있다 보니까 경쟁사 대비해서는 생존성이 높다. 예, 레드백 같은 경우도 완전 장갑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카메라 같은 게 달려 있던데 이것도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전방과 후방에만 달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영국에서 원하는 대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각 기술은 있으니까. 그렇죠. 기술력은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한번 쭉 둘러보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해 주신 현수 장치라는 게 여기 있는 어떤 게 이렇게 현수 장치가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유기압 현수 장치인데, 예. 이 유기압 현수 장치가 이거 쭉 7개가 있는데요. 예. 사격이 하게 되면 예.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방식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아, 또 첨단 기술이고. 이건 A1에도 들어가 있는. 이건 동일합니다. 지금 이게 철궤도잖아요. 예. 이게 고무궤도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제 결국은 다른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면 전투 중량이 올라가요, 계속. 이 궤도가 지금 현재 한 4.8톤 정도 가요. 아, 이 궤도만요? 이 궤도 양쪽으로. 오. 고무 궤도로 하면 그 절반 정도로 중량을 줄일 수가 있다. 아. 그래서 적용한다면 거의 한 2톤 이상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치들을 많이 넣어도 요구하는 대로 사양을 다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추가 장갑? 부가 장갑을 달라달라든가 아니면 또는 뭐 직사 포갱을 달라달라든가 그렇더라도 우리는 마진이 충분하다는 거죠. 전투 중량에 대한 마진. 근데 이제 안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요거는 좀 어느 정도까지 촬영이 되나요? 이거 지금 여기까지는 촬영이 될까요? 안 됩니까? 요거 좀 설명할게요. 요쪽으로 오세요. 기존 이제 K9은 후방 지역에 포탑이 대략 한 요 정도 나와 있고 뒤에 APU하고 바스켓이 달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K9 A2는 탄약을 전부 다 포탑 위로 올리다 보니까 구조물이 기존의 바스켓 길이까지 나왔다. 아. 그래서 조금 이제 언밸런스 하지 않겠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포신이 앞에 있고 포탑이 뒤에 있다 보니까 무게 중심은 기존보다 오히려 중심에 가 있더라. 무게 중심이라고 하면 사격을 하거나 기동할 때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안정화되잖아요. 그렇게 지금은 오히려 더 좋더라 하는 거예요. 직접 이것도 타보셨나요? 그럼요. 조종까지 해봤는데요. 아, 그래요? 어떠세요? 승차감이나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뭐 105mm부터 시작해서 파리시 자주포, 그다음에 K55 자주포, K9 자주포 다 해봤는데 K55가 한 아반떼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에쿠스다. 에쿠스다. 요즘 그랜저 90, 그랜저란다 그 뭐야 제네시스 90. 아, G90. 네. 자주포계의 G90.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한국 자주포라는 것 자체가 되게 스테디셀러로서 여러 나라에 지금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은 한국 자주포의 세계 시장에서 위치 어느 정도라고 조금 보시나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자주포가 운용되고 있는 국가가 7개 국가고요. 네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집트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 9개 국가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 전개된 부분이 해외에서 1,100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155mm 자주포 시장에서 저희가 한 50%를 점유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폴란드도 계약이 됐기 때문에 50% 이상이 될 것 같고, 오랫동안 저희가 군에서 운용을 해본 그런 신뢰성과 검증이 되었다 라는 부분이 이제 외국 고객들한테 가장 큰 어필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영국 사업은 특히나 어떤 중요성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호주에 처음으로 자주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파이브 아이스 네이션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토대를 마련을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영국 또 미국 어떤 그 선진국 시장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굉장히 높은 사양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런 지식들이 저희 노하우가 되고 또 이제 굉장히 좋은 트랙 레코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후속되는 그런 어떤 그 수출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하면 약간 꿈의 무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영국이 계약이 성사됐을 때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봐도 됩니까? 네, 지금은 미국에서 자주포 사거리 연장 사업이 이제 지금 아주 초기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형 장갑차를 교체하려는 그런 수요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K9, A2, A3가 되면은 사거리도 연장이 되고, 그다음 분당 발사 속도도 빨라지고, 이제 어떤 무인화 포탑도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기술이 축적이 된다 그러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사양에도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수출 확률이 또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무님께서는 해외 나가서 많은 바이어들도 만나시고 군 관계자라든지 국가 관계자들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자주포만의 특별한 강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다음에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맞아요. 똑똑한 어떤 기후 환경에서 모든 검증이 끝난 체계라는 점이 가장 크게 어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또 현지화 생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저희가 현지 생산 시설을 차려서 현지의 중소기업과 어떤 현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후속 군소 지원에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인 경우에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 현지에서 바로바로 어떤 조달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 정비 또는 교육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이미 계약을 하고 수출한 7개 국가 K9 유저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클럽에서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런 장을 또 마련해 주는 것들이 이제 고객 만족 측면에서 저희가 좀 어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후속 군수 지원이라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계속 후속 군수 지원하면서 이렇게 외화벌이가 또 추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그 맞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 시장을 좀 더 개척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무기차게 한 번 판매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수익 창출을 하고 고객과의 또 소통을 통해서 만족도를 계속 제고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전무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와 여기 직접 올라갔네. 흡입 그릴이요. 냉각수 시켜주시는 아, 냉각수를 시켜주시는.